테슬라 요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원래는 트위터였죠. 트위터 이슈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중국 수요 이슈로 넘어갔죠. 트위터 이슈 일단 1단 콤보 맞고 중국 수요 이슈 2단 콤보 맞으면서 요즘 주가가 엄청나게 안 좋죠.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 원래 기가 상하이 20% 감산 얘기를 했을 때 1차적으로 안 좋았고 어젠가 엊그제는 날짜까지 확정해서 연말 8일간 모델 Y 생산을 중단한다는 아예 그냥 소식을 내버렸어요. 근데 웃긴 게 이게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고 정체불명의 소스예요. 정체불명. 그러니까 내부자라고 하는 정체를 밝힐 수 없습니다 하는 내부자의 소스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직까지도 테슬라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정체 신원불명의 소스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2월 마지막 주 모델 Y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8일간 생산 중단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부인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건 아니고 이름이나 직책을 밝히지 않은 내부자에 의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산 중단한다는 것도 루머고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루머고 둘 다 내부자가 밝혔다는 거예요. 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공식적인 소식이 아닌 노이즈죠. 그리고 이런 노이즈는 얼마 전 중국뿐만 아니라 북미 거도 나왔어요. 북미에서 지금 전기차 내 시장 점유율이 2년 전에 2020년에 79%였는데 지금 65%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20%까지 떨어질 거라고 마치 공식적인 자료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국내 실제 언론에 실린 거예요. 그런데 2025년 20%라고 하는 이 전망치가 어떠한 공신력도 없는 그냥 개인적인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개별 기관의 예측치인 것뿐이에요. 어떤 특별한 공신력이 있는 예상치도 아닙니다. 그냥 개별적인 기관의 한 기관의 예측으로 20%까지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올렸죠. 근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도 참 진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금 2022년 특히 3분기에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해요. 내년부터 보조금 나오잖아. 내년부터 보조금 나오는데 지금 누가 사냐고. 그렇잖아요. 일단 그것 때문에 점유율 떨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정말 때 되면 맨날 나오는 노이즈 중에 하나죠. 테슬라에 3대 노이즈가 있어요. 2대 노이즈를 할게요. 2대 노이즈가 있는데 하나가 중국 1월, 4월, 7월, 10월에 그러니까 매분기의 첫째 달이죠. 매분기의 첫째 달은 중국에서 생산 물량의 대부분을 수출해요. 그래서 중국 내 판매량이 적죠. 그런데 중국 내 판매량 반토막, 중국 내 판매량 70% 하락 이러면서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한데 예전에는 매분기 첫 번째 달마다 나왔죠. 이거 일단 기본적인 그 노이즈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전체 전기차 내 점유율 떨어졌다. 폭락했다. 그래서 보면은 예전 자료는 순수 전기차 점유율로 해놓고 지금 자료는 하이브리드나 또는 플러그인 전기차까지 포함한 점유율로 해놔요. 그리고 점유율 폭락했다. 이거 옛날에 이 두 가지가 옛날에 정말 많이 사용해 먹던 그 고질적인 노이즈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오래된 테슬라 투자자가 아닙니다. 오래된 테슬라 투자자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매분기 첫 번째 달에 중국 수요 폭락했다. 그리고 옛날은 순수 전기차 테슬라 점유율로 해놓고 지금은 플러그인 전기차까지 포함한 점유율로 해서 점유율 폭락했다. 이 두 가지 맨날 써먹던 거예요. 맨날 써먹던 거. 근데 이제는 뭘로 써먹냐? 중국 내 점유율 폭락했다. 그리고 북미 점유율 폭락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앞에 두 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속거든. 이거는 진짜 웬만큼만 공부가 된 사람도 이제는 다 아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맨날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안 속아. 그러니까 요즘 써먹는 노이즈는 뭐냐면 이 점유율 하락했다는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지금 79%였던 점유율이 65%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는 지금 보조금 때문에 3분기부터 판매량이 확 준 것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아셔야 되는 게 북미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2020년에 2%였어요. 그게 지금 7%까지 오른 겁니다. 북미 내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이 3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으면 이거는 오히려
엄청난 선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까는 노이즈가 아니라 오히려 빠는 노이즈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깔만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빨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시장이 3.5배가 2년 만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는데 점유율이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으면 이거는 오히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하락한 것처럼 보여주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전기차 내에서의 점유율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승용차 내에서의 테슬라 점유율이에요. 미국에서의 모든 승용차 내에서의 테슬라 점유율은 2020년도 초반에 1%에서 지금 4%로 4배 올랐습니다. 전체 승용차 내에서의 테슬라의 점유율은 4배가 올랐다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오히려 선방한 건데.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쏙 빼놓고 잘 모르는 사람이 현혹될 만한 이런 수치들만 갖다 놓는 거죠. 그 옆에 이런 주가까지 추가를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 속잖아. 지금 테슬라에게 중요한 거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전체 모든 승용차 내에서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판매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전기차 내에서의 점유율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시장에 신차 출고되는 거 100대 중에 7대만 전기차입니다. 93대가 내연기관차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압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시장이 그냥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13배 이상 압도적으로 커요. 그럼 이 시장을 먹어가면서 전체 테슬라의 판매량을 늘리고 비중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전기차 내에서 점유율은 당연히 시장이 커지면서 확대되면서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코카콜라가 콜라 비중 100%였겠지만 점점 시장이 커지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코카콜라의 점유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는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여기서 더 커지면은 코카콜라 점유율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성공적으로 전체 승용차 내에서의 점유율을 2년 만에 미국에서 1%에서 4%로 4배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이런 노이즈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언론 그리고 기관들은 이런 거를 당연히 몰라서 이렇게 기사를 악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당연히 그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왜 굳이 이런 기사를 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들은 정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집단 지성인데 왜 알면서도 굳이 이런 기사를 쓸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관들이 돈을 벌려면 자기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펀드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운용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거고 또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퍼드를 최대한 퍼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만들려는 겁니다. 기관들은 시장 변동성이 높아져야 수익이 늘어나요. 이게 기관이나 언론이 노이즈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놀아나지 않으려면은 우선 자신이 명확하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그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거 있죠? 자신만의 이 정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노이즈에 끊임없이 놀아나는 겁니다. 물론 중국 수요가 예전보다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중국 수요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진 것은 맞아요. 대신 중국이 전기차 침투율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올랐어요. 가장 큰 이유가 내년에 보조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지금 11월에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40%가 전기차래요. 전체 10대가 팔렸으면은 4대가 전기차라고.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팔리고 있어요, 전기차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조금이 폐지되는 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사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적은 사람들일까요? 상대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년에 보조금 폐지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일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어떤 전기차를 살까요? 테슬라를 살까요? BYD를 살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잖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걸 살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테슬라 살려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BYD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지금 수요가 여기에 몰린 거죠. 그리고 보조금이 사라지고 나면은 고가차와 저가차의 상대적 차이는 적어집니다. 왜냐면 저가차는 이 가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커 보이지만
고가차는 이게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둘 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상대적인 차이는 적어져요. 그래서 진짜를 보려면 내년부터 봐야 됩니다. 내년부터 봐야 돼요. 물론 지금 뭐 보조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긴 한데 아직 2023년을 보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2026년 정도까지 전기차 성장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망이 가능해지는 시기 2023년을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판매량은 190만 대 이상, 영업이익은 17% 이상. 이 정도의 판매와 수익률이 2023년에 유지가 된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2026년 정도까지의 전기차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부분 제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분기 실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요거에 대한 달성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전망치,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 환산 가격을 다시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면은 비중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나는 지금 중국 수요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다. 그게 나는 철이 형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 환산율을 더 낮추면 됩니다. 그 방법은 제가 이미 지난 라방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 라방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필요해지면 다음 라방이나 다다음 라방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현재 가격, 적정 가격 요거를 낮추면 돼요. 리스크가 증가한 만큼. 그렇게 되면 안전마진이 줄어들겠죠. 안전마진 줄어든 거에 맞춰서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비중을 어떻게 줄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글을 썼거든요. 그 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그것만으로 라방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은 결국 투자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힘들다 하면은 앞으로 천천히 배워가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가능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해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시간의 지평에 맞게 사용해야 될 자금을 모든 자산은 구매력을 담아두는 배터리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한 상태에서 필요에 맞게 분산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해야 될 거고 더 자세한 내용은 내년 1월에 발매될 예정인 제 책을 보시면 됩니다.